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사퇴 배경과 문 정권에서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왜 이토록 조국 문제에 목숨을 걸고 설쳤는지, 조국 사퇴 이후의 문 정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 당시 문제의 그 별장에 갔다는 한겨레 21, 또 한겨레 일간지 일면 톱 기사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당사자에게 테러를 가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간지 발행하고 일간지의 톱 기사로 내는 이 행태, 명백하게 의도된 기획작품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기획 시나리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검찰 압박을 위한 서초동 마지막 촛불 집회 바로 그 전날에 윤석열 총장을 흠집내어서 전국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조국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럴듯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으로 포장을 하고서 말입니다. 예전에 시사저널이 반기문 총장 한국 들어올 때 가족 비리 터뜨린 사건 기억하십니까? 수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 버닝썬 사건 최초 당사자였던 김상교 씨 증언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신을 끌어들여서 제2의 최순실 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 증언이 보도되었지요. 모임에도 본인이 몇 차례 나갔고 그 모임에는 박근혜 탄핵 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를 폭로한 인물, 또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이 정권에 기여한 사람들이 모임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누구다 하면 알만한 민주당 현역 의원도 만났다고 했고요. 본인도 시인했습니다. 이게 이 정권의 실상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한번 보십시오. 세월호 때 정윤회와 박근혜가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또 정유라가 박근혜 친딸이다, 청와대에서 구설했다 등등 대부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국민을 선동하고 보자, 이런 식인데요. 아, 이렇게 하니까 먹히는구나. 그리고 거짓말도 그냥 묻혀 지나가니까 끝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박근혜 탄핵 때 재미를 톡톡히 봤거든요. 조국 때도 똑같이 서초동 검찰청 앞에 떼거지로 모여가서 힘을 과시하면서 또 통할 줄 알았는데 헛방이 되었습니다. 명분이 없어도 그 정도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이들이 앞잡이가 돼서 바람을 잡은 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늑대다 하면 국민들이 속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조국 사태가 터진 게 어쩌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정권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 기획작품들을 저는 또 내놓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조국 게이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감춰졌고 권력이 어느 선까지 관여를 했는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는 계속 압박하고 광장의 힘도 보여주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 진시황 때 황간내시 조고라고 있었습니다. 그 조고, 이 간신배가 권력을 장악해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권력을 쥐락펴락하다가 나라가 망했지요. 저는 문 대통령이 조국 게이트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보면서 벌써 허수아비가 되었다고 여러 번 의심했습니다. 권력 투쟁으로 극좌파 이 핵심 세력들이 권력을 저는 오래전부터 거머쥐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다 우리 국민이니까 좌우를 다 끌어안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가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메시지가 점점 변해갖고 결국 절반의 국민을 버렸습니다. 남북 문제 해외 순방에 대통령이 올인하는 동안 내부에서는 강경 좌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저는 장악했다고 봅니다. 안희정 낙마도 우리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권력 투쟁의 일환이면서 또 정적 제거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조국 게이트가 정점을 치달아서 광화문에 국민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국론 분열이 아니다 생각한다, 이 말은 강경 좌파들이 그렇게
글을 읽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또 이번 조국 사태 후에 내놓은 메시지도 윤석열 조국의 환상 콤비와 검찰 개혁을 희망한다. 이 발언이 어찌 보면 송구스럽다는 사과 발언보다 더 핵심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들의 이 분노를 잘못 판단하고 있고 또 강경 좌파 이 권력 주도 세력들이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손을 놓아버리면 대통령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저는 벌써 덫을 놓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경 좌파 또 문바를 제외하고 이낙연, 이해찬 등 해서 나머지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여론조사 결과도 내밀고 동교동계 원로들의 의견이다 또 내년 총선 우려가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와 설득을 했을 걸로 보는데요. 권력투쟁은 이제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번 조국 사태도 본인이 사퇴 의사를 먼저 밝힌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입으로 늘 임명권자가 하라는 대로 자신은 한다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결국 권력투쟁이 저는 다시 시작될 걸로 봅니다. 어느 세력이 대통령을 감싸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별 뾰족한 세력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세력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 그게 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당시 제야 세력이나 호남 민심 또 김대중 세력 선뜻 문재인 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강경 좌파 세력이 대통령 권력을 장악했고 그때부터 국민소통 화합 행보는 끝났다고 봅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나 우리는 국민들은 의아해했지만 그 뒤에는 강경 좌파의 이 관계들이 저는 숨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시민도 집권은 대통령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조국 문제를 보면서요. 문 대통령이 지난번 뉴욕 방문하고 왔을 때 조국을 교체하느냐 밀고 가느냐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독대 요청이 묵살되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저는 그것도 권력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강경파 극좌파들이 문재인을 설득해서 압박에 성공했는데 여기에 유시민도 깊숙이 관여했고 발을 뺄 수 없게 되어 더 무리수를 두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유시민은 그동안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거의 맞먹는 권력을 쥐락펴락했다고 봅니다. 이번 조국 사태로 힘을 좀 잃을 것으로 보긴 하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만끽하고 지금은 흥청망청 권력과 돈에 취해서 나라를 낭떠러지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Und wenn das Herz